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의 처벌과 마약 사건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020년에 이제 마약을 투약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제 9,000명 정도 되고요. 2021년에는 8,500명 정도 됩니다. 1만여 명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용돈 정도만으로도 이제 마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체 이제 마약 투약자들 중에서요. 이제 56%가 20, 30대이고요. 10대까지 합치면 전체 마약 투약자의 60%가 됩니다. 심각하죠. 저도 이제 마약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서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마약 사건과 이 사건에 대응하는 사회적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약 상담을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을 투약해서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약을 처벌하는 거는 법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생뚱맞은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고 해서 이제 중상해로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한테 너 이 새끼 너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어? 너 인마 감옥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감옥에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약 투약은요 자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합니다. 판사님들이 너 마약 투약한 녀석, 이 나쁜 녀석, 넌 네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감옥에 가. 라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 투약을 처벌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너 마약 끊어. 너 마약에서 벗어나. 때문에 마약 범죄의 양형 사유에는 마약 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요,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내분비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혼자서 이것을 벗어나기가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옥에 가둬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마약 중독 치료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마약을 찾게 되죠. 현재 마약 범죄는요, 재범률이 40%가 넘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마약 재범률이 불행하게도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제 재범률이 91%까지 올라갔다가 1998년에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면서 재범률이 5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요, 감옥으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마약 중독을 근절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주장을 현실화한다면 전국의 교도소는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마약 중독자를 가둘 교도소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교도소를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요, 이제 교도소를 이미 마약 중독자로 한번 가득 채워봤어요. 그렇게 가득 채워봤더니 이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법원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치료 프로그램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304일 동안 마약을 끊고 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엄청나게 투입된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요, 21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21곳이 치료할 수 있는 마약 중독자의 수는 이제 300명에 불과해요. 이제 300병상이라고 하죠. 이들 병원에서 이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비한 연간 예산은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의사 1명 정도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연간 수천 명이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 이 수천 명이 곧 수만 명이 될 것이 뻔한 상황 속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몇 년 내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비극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절박하게 울면서 전화하십니다. 근데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분들 이미 이 그 치료기관 21군데랑 이제 민간 기관도 있거든요.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까지 다 알아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더 얻을 게 있을까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자리가 없다, 치료받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검찰하고 경찰 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혹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인프라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데 뭐 없습니다. 없으니까 말씀을 못 해주시죠. 마약 상담을 하면요, 부모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리고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꼭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전화를 저한테 다시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